네,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강의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이슈집은요, 제가 설명 말고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제는 저희가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사소한 거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제1당, 제2당의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한 점,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야당 의원들 향해서 악수를 청했다는 점. 저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먼저 원하시는 모습일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대화를 먼저 걸려고 하시고 악수를 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던 모습 아니었나, 그런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또 결과적으로 여야의 이런 대화라든지 협치의 공은 결국엔 여당과 대통령에 있구나. 결국에 저는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뭐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야당과의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오히려 그 공은 대통령한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대화를 하라 이런 얘기를 익혔다고 했고,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께서 뭐 연설에서 여러 가지 소통과 협치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오지 않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오부 요인과 같이 만난 자리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마주했던 만큼 인사치레로라도 한번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소통을 강조하시지만 아직까지 행동으로 뒤따르는 것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연설 내용도 지난해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야당을 향해서는 도와달라 뭐 지금 보여드렸고요. 특히 청년이라는 단어도 많이 언급했는데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청년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뭐 약자복지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좀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복지에 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R&D 예산 삭감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R&D 예산 삭감의 기조는 이 정부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공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었나요? 뭐 R&D 예산 이제 조정해서 다시 뭐 복원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건 이제 워낙 여론의 반대가 거세고 역풍이 불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거긴 하지만요. 어제 얘기한 것들을 보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자복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계에서는 좀 뜬금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약자복지 중요하고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왜 R&D 예산을 깎아서 그 재원을 거기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냐. 역대급 세수펑크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얘기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네. 시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 행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지난 1년에 비교해 봤을 때. 김용태 최고는 일단 야당과의 접점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첫 술에 뭐 배 부르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감정의 영역이고요. 아무리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눈을 마주친다면 저는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통과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루겠지만 김포 이슈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또
이런 정무를 담당하는 수석분들, 참모분들이 야당을 향해서 전화도 많이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또 관저를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시작한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하시는 그런 국정 철학을 좀 반영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좀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입장할 때 이제 악수를 청하기도 했는데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시선을 피하거나 그냥 앉아 있거나 아니면 뭐 악수를 청하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좀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역지사지를 해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 있을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신형연설을 하러 오셨는데 야당 의원들이 저런 방식으로 대통령께 대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저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저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만난 자리인 만큼 굳이 악수를 피하거나 악수를 거부할 이유는 좀 없지 않았나. 네. 뭐 표정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악수를 대통령께서 청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응할 수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저런 야당이 저런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뭐 늘 있어 왔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제 생각엔 좀스럽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 행동은 결국에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정치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잖아요. 야당 의원들의 저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본인들의 행동이 결국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좀 잊지 마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여야가 국회에서는 좀 신사협정 맺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회의장 밖에는 괜찮다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침묵하면서 이제 피켓을 들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신사협정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비판받을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피켓 시위를 통해서나마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정치적인 기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직접 대통령께서 만나는 자리를 가지셨더라면 이미 저희가 피켓 시위를 하기도 전에 야당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저희가 신사협정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계단에서 과연 저 시위를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말로만 소통이나 변화를 강조하시지 말고 야당 대표와도 전향적인 만남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했는지는 이제 당사자만 알 텐데 윤 대통령 앞에서요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을 이제 윤 대통령이 악수를 건네면 순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인가요? 거기다가 쓰셨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저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을 또다시 본인의 SNS에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본인의 지지자들 향한 어떤 일종의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김용민 의원의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봤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의 그런 자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대표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건데 거기서 대통령을 향해서 굳이 저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말 한마디가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데 굉장히 저는 김용민 의원의 그릇이 작다 이렇게 좀 느꼈고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은 이제 윤 대통령하고 김용민 의원 악수할 때 뭐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 박성민 최고는 일단 대통령의 악수 제안에 일단 그게 사실로 말했다면은 이제 독설로 김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응수를 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저거를 SNS에 쓰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지지층들을 향한 일종의 좀 메시지인 거고요. 그게 뭐 크게 대통령께 정치적인 의미로 다가가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제기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내가 대통령이 악수를 권했을 때 그만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장에서
장관들을 향해서 매섭게 윤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대정부 질문 때 총리를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은 이미 국회에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렇게 본인의 행동과 발언들을 소개하고 강조하는 것이 크게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김영민 의원의 이런 태도가 강성 지지층 의식한 거 아니냐, 김용태 최고가 일단은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커뮤니티에 이 악수를 거부하거나 등 돌린 의원들을 칭찬했다는 글이 올라오긴 했다고 하던데, 박성민 최고는 이거는 보셨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좀 칭찬하는 글도 있고 또는 대통령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이제 했던 의원들을 향해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날에 국회에 찾아와서 악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좀 이상한 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양극단의 정치가 좀 심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여야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에도 칭찬하고 또는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면이 큽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서울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포 서울 편입론을 먼저 내선 여당이 뜬금없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 김용태 최고는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수를 이 김포 편입론으로 좀 던졌다고 보십니까? 지켜봐야겠죠. 근데 김포나 이제 해당 지역들,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들 입장에서는 뭐 총선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북도에 이슈가 있는 것이고 경기 북도로 편입되는 것보다는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갈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여당에 물어볼 겁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김포만 가능하냐? 아니면 광명, 구리, 하남, 양주 여기까지 가능하다면 또 이 경기도의 이 지역과 인접해 있는 또 다른 경기도의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답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일단 두 번째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하고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국정 목표 중에 지방시대를 강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자칫 어떤 당의 그런 목적과 대비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사실 어떤 일각에서는요, 국민의힘이 이슈를 선점했다, 먼저 선수쳤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이슈가 되는 데에는 성공한 건데, 문제는 잠깐 이렇게 관심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과연 여당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냐, 이 부분을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행정구역을 바꾼다는 거는 여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광역의회의 동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프레스룸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